네, 안녕하세요. 빌딩 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문현아 차장님과 같이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현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건물을 매수하시거나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다 보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료 가지고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임대료는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잘 사용을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 2달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계약 연장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그러세요. 대신 5% 임대료는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은 5% 인상을 요구를 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냐 네.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보면은 5% 이내 협의사항이거든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5%를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나는 법정 한도의 5% 무조건 올릴 거다. 싫으면 네가 나가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합의를 안 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를 안 해주면 되고 말 그대로 일단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 분께서 일방적으로 5%를 인상하지 않으면 나가라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5%를 인상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 분께서는 그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보시면 건물의 조세 공과금, 기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부분을 입증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인상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협조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 협의사항인 거네요. 그렇죠. 임대료를 올리는 얘기만 했는데 혹시 그러면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료 줄이는 걸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줄이는 거 이야기할 수 있죠.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증감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인상을 주장을 할 수 있듯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5% 인상이라는 게 월세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월세 둘 다 적용해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고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간혹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를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밀리다 못해서 미지급금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됐을 때 임차인은 그냥 영업 중단하고 월세 안 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걸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다. 결론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을 다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월세를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내고 계속 계실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까지 임대인이 놔두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기는 해요. 그 전에 아마 명도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됐었을 텐데 임대인분께서 다행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밀린 임대료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고 임대료만 뭐 부담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만기 시점이 됐을 때 그 임차인께서 시공을 했었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이라든지 밀린 임대료라든지 임대인분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따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의 의무는 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 연장하기로 하고 조건은 기존 그대로 가자라고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아예 뭐 그런 경우가 없다.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나가던지 아니면은 월세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일단 그렇게 구두상 합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나중에 이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사실 구두상 협의했다는 내용을 임차인분께서는 입증하실 필요는 있어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라든지 아니면 문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입증을 하셔야 그런 불상사가 없겠죠. 그러면 서울시 환산보증금이 9억인데 그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 인상을 제한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받지 않는 건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라는 임대료 상한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료 상한폭을 임대인이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임대인분께서 과하게 뭐 10%, 20%, 30% 이렇게 증액을 하시고 싶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무작정 그렇게 임대인 마음대로 증액을 할 수는 없고 근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인근 시세라든지 뭐 조세 공과금이라든지 대출이자가 뭐 비싸졌다든지 물가가 올랐다든지 등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해서 지금 임대료보다 또 증액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임대인분께서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인 분께서 그렇게 이제 과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 협의하에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도장을 안 찍으면 돼요. 갱신되는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시면 합의가 어찌됐든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이제 계약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그렇더라도 본인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 돼요.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 계약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임대료는 계속 납부를 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임대인분께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임대료를 인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증액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결국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조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합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놨어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4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시세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서울시 환산보증금 9억 미만인 경우에 월세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뉠 것 같아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냐 아니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나뉠 것 같은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5% 그 안에서만 올릴 수가 있는 거군요. 아무리 그 이전에 저렴하게 내놨어도요. 그렇죠.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 영업장들이 이제 어려워서 경기가 안 좋고 매출도 감소하고 했을 때 그런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맞아요. 이제 선행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 아니면은 별도의 문서로 일정 기간 동안만 인하를 한다. 하지만 우리 양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내용은 이렇다라는 게 문서화로 뒷받침된 게 아니면 사실 그동안 시세 대비 저렴하게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시세만큼 올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인근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증액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죠.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그렇죠.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덧붙이자고 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로수길이라든지 주요 상권들에 공실이 좀 많다는 뉴스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건물들은 비싼 임대료 받을 수 있는데 저 비싼 땅에서 세도 안 맞추고 왜 놀리지? 공실로 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사례와 비슷하게 너무 현저하게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받게 되면 추후에 이제 증액하는데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주요 상권에 있는 소유주분들께서는 차라리 놀더라도 건물이 놀더라도 그냥 제 시세에 맞는 임차인을 맞추려고 선호들 많이 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임대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임대차 보호법 특성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맞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대변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분들께서도 내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겠지 또는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겠지 반대로 마음대로 내보내고 내가 원하는 업종에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건물을 매수하실 때 임대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의 계획을 세우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